만약 보석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줄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권력, 사랑, 비극, 승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보며 차가운 다이아몬드의 반짝임과 따뜻한 진주의 광채 속에 고이 간직된 수많은 사연들 말입니다. 오늘 저희는 단순한 장식을 넘어 왕족 개개인의 삶과 공적인 역사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던 보물들의 신비로운 베일을 살짝 들춰볼까 합니다. 70년간 이어지는 재위 기간 동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세계에서 가장 눈부신 보석 컬렉션 중 하나를 수호했습니다. 그녀의 보석함에는 저마다 독특한 사연을 품은 티아라와 목걸이, 브로치들이 잠들어 있었죠. 세월의 흔적과 책임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던 여왕의 노년에는 특히나 웅장한 하나의 보석, 바로 블라디미르 티아라가 자주 그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서로 얽힌 다이아몬드 고리 속에 커다란 물방울 모양의 진주가 마치 이슬처럼 맺혀 있는, 엄격하면서도 강력한 그 디자인은 한 시대를 상징하는 군주의 모습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티아라는 사치를 소리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신에 찬 왕족의 속삭임으로 그 위용을 넌지시 드러냈죠. 이 보석의 역사는 아름다운 만큼이나 극적입니다. 그 이야기는 안개자욱한 런던이 아닌 눈부시지만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마지막 로마노프 차르 궁정에서 시작됩니다. 이 티아라의 첫 주인은 니콜라이 2세 황제의 숙부 블라디미르 알렉산드로비치 대공의 부인이었던 마리아 파블로브나 대공비였습니다. 사교계에서는 그녀를 대공비 중에 대공비라 불렀고, 그녀의 궁정은 혁명 전 러시아에서 가장 화려한 곳으로 손꼽혔습니다. 군주제가 몰락하고 귀족들의 생명이 위협받던 시기, 마리아 파블로브나는 남다른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티아라를 포함한 그녀의 전설적인 보석 대부분은 가족의 친구였던 한 영국 외교관에 의해 평범한 베개 커버 속에 숨겨져 러시아 밖으로 은밀히 반출되었습니다. 망명지에서 대공비가 사망한 후 그녀의 상속인들은 보석들을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이때 또 다른 위대한 보석 애호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할머니인 테크의 메리 여왕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1921년에 이 티아라를 구매했고, 뛰어난 감각으로 험난한 여정을 겪은 티아라를 복원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완벽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지시로 게러드 보석 상의 장인들은 원래의 진주 펜던트를 케임브리지 컬렉션에 소장된 유명한 물방울 모양의 에메랄드로 교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 덕분에 티아라는 후대 왕족들에게도 무척 사랑받는 보석이 되었습니다. 노년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이 티아라는 그녀의 지위 그 자체였습니다. 견고하고 웅장하며 몰락한 제국의 기억과 새로운 왕조의 힘을 동시에 간직한 채 말이죠. 하지만 블라디미르 티아라가 제국의 위엄과 원숙한 권력을 이야기할 때 여왕의 또 다른 보석은 전혀 다른 사연을 들려주었습니다. 바로 젊음과 국민들의 사랑, 그리고 할머니와 후계자 사이에 끊을 수 없는 유대의 역사 말입니다. 이제 희망과 약속이 가득했던 빅토리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훗날 위엄 있는 여왕이자 여제로 거듭날 어느 공주의 결혼식을 함께 살펴보시죠. 때는 1893년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여전히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 아래 있었고, 왕위 계승 서열 두 번째인 그녀의 손자 조지 왕자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의 약혼녀는 바로 테크의 빅토리아 메리 공주였습니다. 그녀의 입지는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조지 3세 국왕의 증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독일 비르텐베르크 가문의 귀천 상혼 규이 잔샹훈 분가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테크 공작은 막대한 재산이나 영지를 소유하지 못했고, 이 때문에 사교계에서 메리는 종종 지참금 없는 신부로 불렸습니다. 가족은 주로 빅토리아 여왕이 지급하는 생활비로 살았으며, 메리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늙은 여왕의 암묵적인 비호 아래 영국에서 보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마리 공주가 가진 진지함, 견고함, 그리고 타고난 책임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큰손자이자 클라렌스 공작인 엘버트 빅터 왕자에게 부족했던 덕목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자인 엘버트 왕자는 경솔한 행동과 잦은 스캔들로 악명이 높았죠.
여왕은 현명한 메리 공주와의 결혼이 왕자를 철들게 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두 사람의 약혼을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결혼식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독감 유행이 한창이던 때 젊은 공작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슬픔에 잠겼고 메리 공주는 신랑 없는 신부가 되어 다시금 미래가 불확실해지는 애매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여왕은 물러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왕조의 이익은 후손의 대를 잇는 것을 요구했고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메리 공주는 죽은 약혼자의 남동생인 조지 왕자와 결혼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조지 왕자는 엘버트 왕자와 정반대였습니다. 겸손하고 절제하며 진지하고 깊은 책임감을 지닌 그는 훗날 러시아 황제가 될 사촌 니콜라이 2세와 놀랍도록 비슷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현명하고 실용적인 메리 공주에게는 어쩌면 이 편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지만 상황 자체가 지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에 순종하도록 교육받은 조지 왕자와 메리 공주는 여왕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둘 사이의 이해가 싹트면서 깊은 애정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식 날과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기 직전 버킹엄 궁전의 한 복도에서 조지 왕자는 이미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던 메리 공주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과 위엄에 압도된 왕자는 옛 궁정 예절에 따라 마치 그녀가 이미 여왕이라도 된 듯 깊이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존경과 감탄의 제스처는 공주의 마음속 얼음을 완전히 녹였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미래의 남편에게 자신이 단순한 왕조적 필요가 아닌 숭배할 가치가 있는 여성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어색함이 사라졌고 결혼식 내내 메리 공주는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며 온화한 모습이었습니다. 군주의 뜻으로 맺어진 이들의 결혼은 놀랍게도 행복했고 43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지지했으며 조지 5세 국왕 역시 니콜라이 2세와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평생을 충실했습니다. 왕위 계승자의 결혼식은 국가적 행사였고 제국 각지에서 신혼부부에게 선물이 쇄도했습니다. 그 중에는 특별한 보물 하나가 있었습니다. 레이디 에바 그레빌이 이끄는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영국과 아일랜드의 소녀들이라는 이름의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귀족이나 정부가 아닌 국민의 젊은 여성들을 대표하여 미래의 웨일스 공주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인 5,000파운드 이상을 모금하여 저명한 궁정 보석상인 게러드 앤 컴퍼니의 티아라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영국과 아일랜드 소녀들의 티아라로 알고 있는 장신구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9세기 말 보석 세공 기술의 진정한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이 티아라는 당시 유행했던 페스툰 양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우아하게 얽힌 스크롤과 소형 도리문에 그리고 문장학적 백합이 꼭대기를 장식하여 마치 섬세한 다이아몬드 레이스 같은 효과를 자아냈습니다. 원래 티아라에는 빛이 굳어버린 듯한 14개의 커다란 물방울 모양 진주가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석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시대의 많은 장신구들이 그러했듯 다목적성이었습니다. 이 티아라는 변형이 가능했습니다. 웅장한 왕관처럼 착용할 수도 있었고 견고한 틀에서 분리하여 반도 목걸이로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이아몬드 마름 목골 띠로 구성된 틀 자체도 간소한 머리띠처럼 따로 착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티아라로 소유자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여러 가지 장신구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참금 없는 신부였던 과거 때문에 마리 여왕은 군주의 배우자가 된 후 보석 수집에 열정을 쏟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가난해진 귀족들의 갑오들을 사들이며 부지런하고 능숙하게 왕실 보물창고를 채워나갔습니다. 덕분에 영국 왕실 컬렉션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모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영국과 아일랜드 소녀들의 티아라를 자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키가 크고 위풍당당하며 위험 있는 자태를 지닌 마리 여왕은 블라디미르 티아라나 웅장한 넬리더바르 티아라처럼 더 크고 높은 티아라를 선호했습니다. 레이스 티아라는 여왕이자 여제로서의 그녀의 위험 있는 모습에 너무 가볍고 소녀 같다고 여겨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4년에 그녀는 이 장신구 디자인에 중요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여왕은 게러드 보석상에 티아라를 장식했던 진주들을 제거하고 원형 다이아몬드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결정은 디자인을 더욱 공기처럼 가볍고 깨끗하며 현대적으로 만들었고 티아라를 빛나는 광채의 흐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제거된 진주들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실용적인 여왕은 이 진주들을 사용하여 또 다른 못지않게 유명한 티아라, 바로 훗날 다이애나 비가 가장 아끼는 장신구가 될 사랑의 매듭 티아라를 만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할머니의 보석 대부분을 1953년 그녀의 사망 후에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영국과 아일랜드 소녀들의 티아라는 예외였습니다. 역사는 마치 한 바퀴를 돈듯이 테크의 메리 공주가 그랬던 것처럼 어린 엘리자베스 공주 또한 이 티아라를 결혼 선물로 받았습니다. 1947년 필립 공과의 결혼식 날 노년의 왕데비는 사랑하는 손녀 릴리벳에게 50년이 넘는 세월 전에 자신이 받았던 바로 그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이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계승과 깊은 개인적 애착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티아라를 다정하게 할머니 티아라라고 불렀습니다. 위풍당당했던 할머니와 달리 젊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연약하고 우아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체구와 앳된 얼굴은 그녀의 싱그러움과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면서도 압도하지 않는 장신구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티아라는 이 역할에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그녀는 재위 초기에 다른 어떤 공식 장신구보다 이 티아라를 더 자주 착용했습니다. 게다가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 티아라의 역사에 자신만의 기여를 했습니다. 그녀는 보석상의 위쪽의 섬세한 부분을 다이아몬드 받침대에서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가벼워진 형태로 티아라는 더욱 섬세하게 보였고 마치 순수한 빛으로 된 후광이 머리 위에 떠 있는 듯 했습니다. 수많은 공식 초상화와 젊은 여왕의 옆모습이 담긴 초기 지폐 및 주화에 이 티아라가 이 형태로 담겨 있으며 이는 그녀의 초기 통치를 상징하는 가장 잘 알려진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주는 노련한 군주로 변모했고 그녀의 이미지는 점점 더 견고하고 공식적이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티아라는 주인과 함께 변화했습니다. 1969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티아라를 원래의 받침대와 다시 결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티아라는 그녀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더 크고 무게감 있는 장신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한 형태로 그녀는 죽을 때까지 가장 중요한 국빈 환영 행사와 만찬에서 이 티아라를 계속 착용했습니다. 이 티아라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어린 신부에서 살아있는 전설이 된 현명한 통치자에 이르기까지 70년간의 왕좌 생활 내내 그녀의 충실한 동반자였습니다. 이 눈부신 장신구의 역사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시대와 함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서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2023년 10월 런던에서 열린 성대한 공식 만찬에서 새로운 왕비 카밀라가 바로 이 티아라를 착용하고 등장했습니다. 할머니 티아라를 착용한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장신구를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의 유산에 대한 깊은 존경의 표현이었죠. 동시에 영국 군주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끊어지지 않는 실타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130년 전 당시의 소녀들이 미래의 여왕에게 선사했던 다이아몬드 레이스는 조명 아래 영롱하게 빛나며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을 비추듯 계속해서 왕관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금속과 눈부신 보석들이 역사의 손길 안에서 그저 단순한 존재를 넘어 그 이상의 의미로 거듭나는 과정을 목격합니다. 그것들은 상징으로, 수호물로, 그리고 인간 운명의 무언의 연대기 작가로 변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보석들은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저 권력과 부의 상징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랑과 의무, 그리고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유산의 기억을 담은 값진 시간 캡슐일까요? 이 티아라들의 이야기 중 어느 것이 당신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겼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왕실 보물의 세계로 떠난 이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새로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